첫 번째 팀은 제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이 영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듀란트 4년 1억 6,400만 달러에 영입이 됐고요. 카이리 어빙이 4년 1억 4,100만 달러,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이 4년 4천만 달러에 영입이 됐습니다. 이 지금 듀란트랑 어빙이 둘 다 페이컷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정 연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 몇백만 달러 정도 덜면서 그것을 디안드레 조던을 4년 40밀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거기에 좀 보탰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이번 이적 시장 FA 시장에서의 승자는 브루클린이죠. 무조건.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개인 득점을 잘할 수 있는 선수 2명을 갖다 놨는데 그것만으로도 성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거는 이 팀은 실질적으로 뭐 출혈이 많지 않죠. 작년에 로스터의 핵심이 되었던 선수들 중에서 디안제로 러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돌파 옵션이 가능한 카리스 르버트라든지 뭐 디니디라든지 이 선수들을 다 지켜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세 명이 한꺼번에 묶여서 갑자기 빵 뜨길래 재밌는 사실이 원래는 듀란트가 어빙한테 뉴욕 가서 우리 뭉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어빙은 브루클린을 선택한 거지. 뉴욕보단 브루클린.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나고 자랐던 연고지라는 측면도 있겠고, 솔직히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도 왜 그러냐면 뉴욕에 지금 있는 선수들과 브루클린에 있는 선수들을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몇 년 동안 뛰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브루클린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술상으로도 케니 킴스 감독 자체가 그 가드 쪽의 그 돌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한 걸 보기 때문에 빅맨 라인업보다는 확실히 자기가 가서도 이 팀은 이미 작년에도 모습을 보여줬었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다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니 킴스 감독이 리그에서 가장 스몰 라인업의 가동 시간이 길었던 감독인데 듀란트가 옴으로써 이 스몰 라인업이 가장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1년 정도는 못 쓸 수 있겠지만 3년에 그 프라임 타임 어떻게 보면 듀란트가 가질 수 있는 선수로서의 마지막 전성기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 선수의 타고난 득점원으로서의 감각이 최정상급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가장 절친한 친구와 그리고 든든한 스크린 세터라고 볼 수 있는 디안드레 조던. 물론 지난 시즌부터 노사의 조짐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전반적인 이제 신체 반응 속도라든지 수비의 커버리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던 선수가 이제는 미스매치에서 공략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이 정도 연봉이면은 충분히 리그 하위권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센터를 줄 세워놨을 때도 디안드레 조던이라는 조각은 중상위는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 가치가 지금 1년 지금 4년이니까 기간이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1년에 1,000만 달러의 조던을 쓴다? 디조던을 쓴다라는 거는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급부로 나간 선수가 에드 데이비스인데 에디 데이비스 뭐 지금 2년에 1,000만 달러인데 그렇죠. 그거에 플러스 알파의 디안드레 조던인데 되게 영입을 잘한 거다. 거기다 또 기존까지 주전에 썼던 그 제럴 알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앞으로 더 창창한 그때 예전에 뭐 가넷과 그 누구야 폴 피어스 왔을 때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션 막스 당장이 들어오고 나서 과감하게 선택했던 행보들, 그러니까 악성 계약자들을 받고 적절하게 1라운드 픽을 가져오면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채워 넣었잖아요. 그럼 내년 시즌에 그렇게 받아왔던, 그래서 1라운드 후반 픽으로 선택했던 카리스 브러트 이런 선수는 내년 시즌 혹은 이제 내후년 시즌에는 진짜 핵심 식스맨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뭐 더마레 캐롤도 샌안토니오로 가면서 그 지금 한 팀과 같이 했던 2년 동안 정말 충실하게 역할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 빈 간극 사이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팀의 암흑기가 될 수도 있고 구멍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FA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선지로서의 고려 대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뉴욕 닉스가 아니고 브루클린을 선택했대. 같은 뉴욕에 있는 두 구단인데 그 둘 다 샐러리도 텅텅 비어서 곳간을 열어놓고 이제 쌍수 벌려서 환영하는데 굳이 이 두 선수 리그 최정상급 선수 두 명이 굳이 브루클린을 선택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브랜드 네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 닉스를 전통이나 그렇죠. 우승 횟수 모든 거에서 다 뒤처지는 게 브루클린인데 관중 수도 뭐 네.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그럼요. 근데 당장 이렇게 돼 버리니까 뉴욕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단 단장 이하 프론트가 얼마나 현명하게 일을 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켓 파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브루클린도 충분한 마켓 파워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감독 감독이라는 역할. 사실 피지데일이 나쁜 감독은 아니지만 케니 킨스가 지금 리그에서 더 검증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워낙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클리퍼스가 뭐 듀란트랑 이제 대결을 하면서 뭐 쇼케이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브루클린이 지난 한 시즌 동안 이번에 있을 역대급 FA 선수들에게 쇼케이스를 하면서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네. 너네가 오면 더 그렇죠. 올라갈 수 있어. 네네. 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만약에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정말 리그 14위 그렇죠. 15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컨퍼런스 14위 15 이렇게 처참했다면 저는 행선지로서 고려할 때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단의 저력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라는 굉장히 구단 친화적인 계약도 아직 존재하고 남아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너무 좋은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할 때 션막스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이런 선수들이 행선지로서 고려할 때 충분히 신뢰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던 디조던이 지난 시즌에 제러 델런이나 에드 데이비스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 투맨 게임에서의 완성도를 빅맨이 좀 더 그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지금 프레임이 되게 얇고 롤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픽앤롤 전술을 사용했을 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게 네네. 엔비드한테 굉장히 그렇죠. 탈탈 털렸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디안드레 조던이라는 조각까지 이렇게 염가에 데려오면서 완성도를 충분히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브루클린은 다음 시즌을 진짜 좀 밝게 지켜볼 수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벤치가 나왔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시즌 스타팅이 벤치로 내려가고 맞아. 그 위로 네. 어빙 뭐 듀란트가 없겠지만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로디오스 크록스나 듀란트 같이 길쭉이들 이런 해가지고 기동력과 빠르게 뛰면서 긴 윙스팬을 사용해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공세적인 방어 기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니 에킨스 감독이 전술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인데 거기에 굉장히 적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네. 자, 브루클린의 일단 선수 명단을 한번 보면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디니디, 디안드레 조던, 조 해리스, 가렛 템플, 타렌 프린스, 그리고 르버트, 그리고 제러드 알렌, 뭐 샤바즈 네이피어, 크룩스, 뭐 그레이엄 있는데 뭐 네이피어나 그레이엄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골든 스테이트와의 이제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두 선수는 좀 제외하고 보셔도 충분한 뎁스의 로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